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주가는 올 초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됐고 단기간에 주가는 4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74,0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약간의 조정 이후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 6만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제도약의 가능성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개인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어떤 막 굉장히 뚜렷한 스탠스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대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2.45% 큰 변동 없습니다. 아직은 뭐 안정적인 수치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공매도 비율 뭐 3% 안쪽 나오고 있죠. 굉장히 낮은 비율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대차 잔고도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공매도 관련해선 전혀 걱정이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9조 1천, 10조 9천, 자, 15조 17조까지 올랐고요. 자, 작년에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됐다가 올해 반등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뭐 드라마틱한 수치는 아니고 약간의 상승 정도, 그리고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폭을 더 늘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괜찮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적자에서 흑전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졌고요. 자, 마찬가지로 매출과 함께 이제 작년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슷한 폭의 매출과 함께 조금의 상승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세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쁘진 않지만 내년 후년에 더 큰 폭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제 성장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확실히 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등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는 실적의 현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3,000대에서 자, 2,700으로 살짝 눌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드디어 치고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1,100에서 2,800, 4분기에도 2,300에서 3,8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꾸준하게 3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서는 지금 좋은 흐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200대에서 꾸준하게 좀 내려왔고 120대에서 횡보. 자, 하지만 야금야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전혀 우리가 부채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수준의 수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ROE 보겠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자, 폭이 좀 큰데 좋았을 때 10, 그리고 최근에는 0, 1, 3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조금 아쉽죠, 수치가.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 재진입까지는. 그래서 일단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EPS도 이제 실적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반등 흐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만 배당이 없다는 게 좀 아쉽죠. 과거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쉬운 부분을 주가의 상승이 또 해결을 해줬죠.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35.8배, PBR은 4.8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상당한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 폭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좀 많이 비싼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중으로 수주 계약이 체결될 체코 원전에 이어서 웨스팅하우스의 불가리아 원전에 대한 주기기 수주도 내년 중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가리아 정부는 최종 계약을 내년 초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 주기기 발주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 정부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기간을 3,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협정을 미국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약과 함께 미국 엑스에너지와 영국 센트리카는 잉글랜드 하틀풀 부지에 최대 12개의 첨단 모듈형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영국 부동산 투자사 트리텍스와 프랑스 EDF, 미국 홀텍은 구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 SMR 기반 데이터 센터를 짓는 MOU를 맺었고요. 이어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공급 계약과 초소형 모듈형 원전 건설, 그리고 신규 부지 조사 등도 연이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움직임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렸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AWS 간 체결된 SMR 가치사슬 MOU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설비 규모는 지난해 377기가와트에서 250년에는 최대 992기가와트까지 약 2.6배 정도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특히 SMR은 2050년 신규 원전 설비의 약 2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북미 지역은 같은 기간 110기가와트에서 최대 236기가와트까지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성장세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기회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 SMR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연이어 발표가 되고 있고, 지난 5일 미국 에너지 기업 TVA와 뉴스케일 파워의 SMR 개발사인 엔트라원 에너지가 최대 6기가와트 규모 협력안을 체결한 바 있죠. 그리고 6기가와트급 대규모 SMR 프로젝트가 속속 등장하면서 그간 1기가와트 미만으로 제한됐던 수요가 본격 확대되는 그림은 또한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이 진행 중인 한국 및 영국과의 원전 협력 협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엑스에너지 및 테라파워 등의 설계 업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지난해 12월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원자로 보호용기, 원자로 지지 구조물, 노심 동체 구조물 등 주기기 3종에 대한 제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의 모멘텀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단기간은 너무 과열이 심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기간 대비 수익성이 뛰어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8만원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표시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8만원 일단 제시하겠고, 보유자분들 지금 종목 교체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탄력적인 종목을 찾아서 갈아타셔도 괜찮고, 조금 더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가셔도 지금은 상관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 초장기로 보긴 조금 애매하고, 중장기까지 보유하는 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딱히 대응할 거 없어요. 지금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물 타지 마세요. 고점 해봐야 7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 타봐야 어차피 평단 얼마 안 내려오는데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비용 대비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전 근처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갈아타거나 좀 더 중장기로 보유하는 관점 한번 판단해서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